후진국 항공 여권 어디다 써? 전 세계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후진국 항공 여권만 왜 특혜를 주냐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변호사가 이 모습에 크게 항의를 하다가 결국 항공 여권의 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변호사 장희입니다. 저는 베이징에 있는 저희 로펌의 웅장한 정문을 처음으로 걸어들어섰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뿌리에 대해 언제나 큰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어릴 적부터 중국의 오랜 역사와 위대한 업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들과 부모님께서는 중국이 강인함과 지혜, 아름다움이 넘치는 땅임을 가르쳐 주셨죠. 특히 북경대학교에서 배운 모든 수업은 제 가슴을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주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자부심은 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도시에서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법률 공부에 매진하며 사건 준비와 거울 앞에서의 모의 논쟁 연습에 몰두했어요. 법정에서의 제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당당히 서는 제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법의 힘과 공정한 사법 체계를 믿었어요. 법정에서 펼치는 제 주장은 날카롭고 명료하며 강인했는데 이는 제 나라의 정신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자부심과 함께 우월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저는 중국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특히 한국은 중국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고 강하지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성장한 뒤처진 나라라고 믿었었죠. 제 조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고 이런 가르침에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중국 문화가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임을 그리고 한국이 단지 외세의 도움으로 겨우 숨쉬는 나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인류 국가가 될 수 없는 타국의 힘에 의존해 겨우 살아남은 민족으로 낙인 찍혔고 이러한 주장은 제게 강렬한 자부심과 함께 당연한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일상은 법정 사건과 긴 회의 그리고 재판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저는 베이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자주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삶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은 제 마음속에 작지만 소중한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로펌에서 걸어 나오던 길을 회상합니다. 빗방울은 부드럽게 내리고 도시의 불빛은 젖은 포장도로 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냈어요. 그 길을 걸으며 저는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내가 배운 것 이외에도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까? 라는 작은 목소리가 제 내면 깊숙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비록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여정은 곧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베이징에서 자랑스러운 변호사로 살아온 제 삶은 곧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할 예정이었고 그것은 제 나라와 타국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요한 국제법률 사건에 참여해야 해서 캐나다 오타와에 가게 되었죠. 그땐 제 중국 여권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죠. 중국인으로서 저는 어디를 가든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탄탄한 배경 덕분에 모두가 저를 존경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한동안 한국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늘 중국보다 발전이 덜한 나라라고 여겼거든요. 비행날 아침은 맑고 선선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일찍 일어났어요. 필요한 서류와 소지품들을 꼼꼼히 챙기며 가방을 싸고 익숙한 베이징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곧 멀리 떠날 것임을 알면서 분주한 공항에 들어설 때마다 이 여행이 제 시각을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에 앉아 활주로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고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제가 맡은 중요한 사건과 제 머릿속에서는 중국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명예와 강인함으로 대표하리라 계속 속으로 다짐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설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지만 전체 과정은 매끄럽고 예의 바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여권을 확인하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는 규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줄 서 있는 동안 저는 주위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공항 안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공손했으며 분위기는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다만 중국인들은 추가 서류 확인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놀람과 약간의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배경 덕분에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여행객들이 똑같이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여권을 제출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답변했고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강하고 존경받는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정돈된 줄서기, 차분한 질서, 그리고 한국인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요. 분주한 입국 구역 근처에서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뭔가 평소와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심장은 한순간 멈출 정도로 두근거렸어요. 한적한 구석에 중국 여행객 몇 명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다른 방문객들과 달리 매우 불안해 보였고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작은 종이 더미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여권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한국 여권의 복사본, 즉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속은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중국인이 정직하고 고결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제 동포들이 체계를 속이려 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여행객은 조용한 목소리로 한국 인사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계속 중얼거리는 것이 마치 완벽하게 말해야 입국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충격과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품위를 앗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분명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감돌았어요.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이 위조 서류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인이면 항상 존경받을 것이라 믿으며 쉬운 길을 기대했지만 이 공항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복을 입은 입국 심사관 몇 분이 그 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인사를 연습하던 여행객 한 명을 제지했습니다. 심사관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여행객의 여권을 요구했어요. 그 남성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손이 떨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다른 심사관 한 분이 합류해 또 다른 멤버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위조된 여권은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 여행객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매우 극적인 순간이었고 저는 깊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늘 우리 민족의 정직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일부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는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행객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제가 믿어왔던 가치나 가족과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고결한 전통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 제 자부심이 때때로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사관들이 그 무리의 여행객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중국인이면 우월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공항에서의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아무리 위대한 국가라도 결함이 없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입국 구역을 떠나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불안해하는 여행객들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고 저는 앞으로 명예와 존중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어요. 충격적인 공항 사건 이후 저는 업무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여러 회의와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었지만 이번 여정이 단순한 사건 하나를 넘어서 제 자신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넓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며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곧 한 분의 한국 대표가 차분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한국 여권은 19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신뢰도, 강한 공공질서, 그리고 깊은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 도중 저는 모두가 질서정연하고 공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가 마치 꾸준한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따지며 토론에 임했고 그들의 정직함과 협업하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한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덜 발전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히려 근면하고 혁신적이며 자부심 넘치는 국민들을 마주하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그 주 후반의 또 다른 회의에서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전문가께서는 간단한 도식들을 칠판에 그리며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분의 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열심히 메모하며 그들의 문제 접근 방식이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실용적이고 공손한 태도 덕분에 저 역시 더 나은 변호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회의에 참석할수록 저는 한국이 한때 제가 생각했던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니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버스와 기차는 정시에 운행되었고 역은 언제나 깨끗하며 질서정연했어요. 고속열차 영상을 보며 빠르고 부드러운 여정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간과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이 한국인의 일상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식당은 아늑하고 포근했으며 부드러운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맛있는 요리를 나누며 한 임원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내려는 의지 덕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문객을 존중하며 우리나라가 따뜻하고 안전하도록 노력합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분의 정직함과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의 전문성, 친절함, 그리고 헌신은 모든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존중과 노력이라는 가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배울 것이 참 많음을 깨달았고 제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옛 편견은 서서히 사라지고 제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전해준 소중한 교훈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첫인상 너머의 진실을 찾기 위해 마음을 열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직함, 근면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많은 교훈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저와 제 동포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인에게서 본 질서와는 전혀 다른 혼란의 모습이 보였어요. 분주한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밀치며 다니고 있었고, 비즈니스 회의에서는 동료들이 서로 말을 가로막으며 해외에서 경험한 공손함과 예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게 부끄러움과 한숨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일부 중국 여행객들이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려다 결국 큰 위험을 감수했던 그 장면을 기억했어요. 그 기억은 우리 민족 전체의 명예가 얼마나 쉽게 손상될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만약 우리가 더 높은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의문은 붐비는 거리와 시끌벅적한 시장을 지나며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명예와 존중을 실천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단지 경제력이나 유명한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이는 태도와 예의, 그리고 자기 수양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옛 친구들, 새로운 동료들과 제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항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그리고 모든 관계자가 진심 어린 친절로 대하는 모습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한국인을 통해 모든 사람이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저녁 한적한 찻집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을 보며 저는 전혀 다른 강인함, 즉 규율과 존중, 그리고 친절에서 나오는 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친구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치더군요.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명확하게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해 본 적이 없었던 듯 했습니다. 저는 위조 여권 사건이 저에게 준 아픈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대로라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라고 친구들에게 물으며 대화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층 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 모두가 더 나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어요. 법조인으로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저는 배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사건에 임했습니다. 동료와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며 정직하게 행동하니 자연스레 상대방도 존중해 주더군요. 한때 실망과 무거움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서서히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강인함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와 국가를 향한 작은, 그러나 꾸준한 행동들에서 만들어진다고 믿게 되었어요. 베이징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한국인에게서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저는 새로운 방식의 삶과 일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존중, 질서, 그리고 친절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믿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생각은 매일매일 커져만 갔고 결국 저는 우리 로펌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최고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저는 여러 밤을 아이디어 정리와 연습에 할애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사를 개설함으로써 중국의 경험과 한국의 효율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자리에 들어설 때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한국식 업무 방식이 모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항에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 회의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공공의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협력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질서와 존중에서, 한국은 우리의 경험과 자원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속에 담긴 열정을 한마디 한마디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경영진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보였지만 점차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 설명을 귀담아 들으며 이번 지사가 우리 비즈니스뿐 아니라 중국 전문인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에게서 겪은 변화의 여정과 그로 인해 달라진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고, 제 심장은 그 열정을 전하는 동안 두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경영진들은 제 비전에 동의하며 한국지사 개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경영진실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설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갈 기회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지사 설립의 세부 사항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해 커피숍과 조용한 회의실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와 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직접 체험했고, 자국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나눈 대화와 웃음, 그리고 새롭게 접한 한국 문화에 관한 사실들이 제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제 자신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가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곧 중국의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자 많은 이들이 첫 인상의 틀을 깨고 서로 배우자는 메시지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학교와 지역 행사에 초청되어 한 번의 여정이 어떻게 옛 장벽을 허물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다리를 놓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지사 개설은 단순한 직업적 결정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과 우정으로 연결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찬 채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한다면 신뢰와 배움,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엘리트 변호사 장희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국의 무시무시한 성장 속도를 부러워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건은 한국인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뢰도와 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193개국의 무비자 입국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딱 3초 걸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따뜻한 감동 스토리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